안녕하세요. 비상구TV 최과장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바로 진피 턱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같은 진피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진피를 하게 되시면 예전처럼 얇은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서 나오기 때문에 턱짐이 지게 됩니다. 이 턱짐이 지는 건 지금으로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진피를 하면 당연히 턱짐이 진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개인마다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죠. 우선적으로 턱짐이 지게 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턱짐이 되게 신경 쓰이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신경이 쓰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신경이 쓰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턱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그냥 흘러가도록 놔둬서 자연스럽게 생착을 하고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진피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 그 두 번째는 필러로 이제 커버를 씌워 보완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앞전에 있는 방식은 말 그대로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후자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보완하는 방법인데, 필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는 이제 히알루론산 가는 걸로 히알루론산 필러제로 HA 필러제나 이런 걸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디서는 라이펜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다수는 이제 분말 타입의 필러제, 진피 파우더라고 하죠, 일명. 이런 같은 이제 분말 타입의 메가필이나 제타필 같은 이런 분말 타입의 필러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어느 곳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우선 필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이 중요하겠죠. 필러를 하기 이전에는 양이 중요할 것이고 치료 기간 또한 중요하죠. 근데 진피를 하거나 턱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러를 했을 때 그 양은 가장 정확한 건 네온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임의적으로 그냥 가장 많이 하는, 그냥 보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평균적인 양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뭐 예를 들어서 15cc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10cc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0cc가 될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이제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크기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표피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온을 해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진피를 했기 때문에 그 진피로 인해서 공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15cc에서 20cc를 가장 많이 하고, 좀 표피가 얇거나 표피가 좀 적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뭐 이제 좀 짧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10cc 내지 아니면 15cc 그 왔다 갔다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다수는 거의 15에서 20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하지만 이건 저희 기준이고 타원의 기준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건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우선적으로는 이제 필러를 하고 턱짐을 보완하기 위해 필러를 주입을 했을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제 필러제가 진피 위로 들어가냐 아래로 들어가냐입니다. 쉽게 그냥 위로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야 커버가 되니까 아래로 들어가면 커버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감싸진다 생각하시고, 필러제를 넣었을 때 같이 융합해서, 분말 타입의 필러제 같은 거 같이 융합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식염수 같은 걸로 희석을 해서 같이 주입을 하게 되는데, 식염수는 그냥 무조건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생각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감싸는 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는 넉넉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생착을 할 때 어느 정도 다 감싸는 게 아니고, 이 생착을 할 때도 얘 또한 당연히 일부 녹으면서 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죠.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하셔야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원래는 20cc를 넣어야 되는데 15cc, 10cc로 가지고 모든 걸 커버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있겠죠. 식염수를 더 많이 희석해서 더 많이 넣는다. 이런 경우는 일시적으로는 커버가 가능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티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궁금한 점은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메가덤을 했다면
메가필로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메가필이 가장 나은 건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꽤 많습니다. 뭐 제타덤이 있으면 제타필로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뭐 메가덤을 쓰면 메가필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진피를 한 상태에서 그게 이종이든 동종이든 어떤 필러제를 하셔도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어떤 게 둘 중에 어떤 걸 하셔도 어차피 성분은 두 개 똑같은 인체 조직이기 때문에 필러제 자체는, 분말 타입의 필러제는 두 개를 어떤 걸 하셔도 크게 무방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허나 이제 개인의 스타일, 이제 필러제를 원하시는데 이제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부드러운 타입, 아니면 좀 딱딱했다가 좀 부드러워진 타입,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필러제가 좀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턱진 보완을 많은 분들이 하시러 오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거의 대다수는, 거의 반 이상은 메가덤을 쓰면 메가필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제타덤을 쓰면 제타필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타일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본인이 조금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필러제를 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러를 해서 얘가 더 많이 커지거나 그리고 커버가 안 되거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우선적으로는 한 번의 양으로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커질 수는 있어도 걔가 흡수가 되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흡수를 할 때는 이건 저희 어느 곳에서도 이 흡수에 대해서는 미리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빠른 사람인지 느린 사람인지 그걸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상태 보고 뭐 공간 보고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할 것 같다 하고 주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어디 가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건 필러제를 하고 난 뒤에는 무조건 흡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흡수를 안 하는 필러제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시고, 턱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턱진 보완은 무조건 필러제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턱진 보완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시간을 오랫동안 두고 기다렸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과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